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돈 투자자문의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네, 연일 증시가 여러분들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조정이 좀 나오면 더 속 시원할 텐데 나오는 또 기다리는 조정은 나오지 않고 옵션 만기일인데도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떠실까 모르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시다면 또 우리 전화상담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유튜브 또 종목 상담 많이 올려주시면 오늘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종목별 움직임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 테니까요. 유튜브, 전화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연일 좀 고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목군 장세가 좀 연출되다 보니까 여전히 좀 시속 게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조방원 화장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또 주도주 쪽에서는 지난주까지 반도체가 연일 좋았고, 이제 반도체도 내러티브랑 좀 스토리가 연출되는 종목들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닥군, 알래스카, 간관, 굉장히 종목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종목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좀 나누면 정답은 아니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밑에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종목 올려주시면 우리 토마토증권통 AI가 선정해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 굉장히 좋긴 했지만 이게 보시면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정말 극심해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장세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늘 지주사나 아니면은 다른 상승하는 종목군 내에서 좀 소외돼 있었다면 좀 포모를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저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사실 지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똘똘한 종목, 어떤 종목군들을 내가 가지고 가느냐, 이게 정말 여러분들의 계좌 승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한테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증시 들어가기 전에 나스닥 선물 차트 좀 보고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부터 첫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간 선물이 약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도 여러분들 나스닥은 하락 기조는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강한 시장의 모습이고 조정받을수록 더 높이 갈 수 있다. 과열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열 아닙니다. 국내 증시도 조정을 받으면 더 높이 갈 수 있고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시장 러셀 2000과 괴리율 맞추기가 있을 수 있을지, 다음 내일 국내 시장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율 맞추기가 진행될 수 있을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다 정리를 하고요. 자, 첫 종목 상담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부터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신혜경님께서 시메스 28,200원에 15%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사실 최근에 로봇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주가 좀 갈 듯 말 듯 그렇다고 해서 막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로봇주 갑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다른 종목들, 지주사, 그리고 금융주, 이런 정책주에 기반한 종목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움직이지 않을 뿐이지, 사실 로봇주 관련해서 보시면요, 굉장히 자리를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종목도 가니까 내 종목도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 이 같은 섹터 내에서도 움직이는 그런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섹터인데도 당연히 먼저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겠죠. 자, 시메스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그렇죠? 상장 이후에 강한 하락을 보이다가 여기 어딥니까? 지금 예전 2011월 달 이후로 정말 한 200% 이상
가까운 200% 넘는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50%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당연합니다. 당연히 200% 이상 상승을 한 이후에 당연히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그 조정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28,200원이 딱 어디냐면 바로 이 고점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단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구간은요. 로봇주들이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구간의 어떤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뭐 2만 대까지 뭐 28,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23,000원이면 좀 한 10%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들,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물론 이 종목은 좀 다 먼저 올라가고는 있지만 지금 다 보시면 다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티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사이클 원래는 사실 옵티머스가 좀 연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로봇주들이 먼저 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일정이 살짝 밀리면서 로봇주들이 좀 쉬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종목이랑 뭐 CMS랑 딱히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상단 부분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 구간이겠죠. 자, 여기 요 구간 24,000원대에서 20,000원대까지는 여러분 지금 신혜경님께서 좀 비중을 좀 더 늘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리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 구간까지 한번 사실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관세 때문에 뭐 전체적인 시장이 크게 하락했던 구간까지 왔을 때 그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닥을 보여주면서 가고 있다. 지금 딱 이 구간이잖아. 22,000원대니까 28,000원대까지는 상승하는 여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냐면 한 20% 정도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는요. 자신 있게 물 타셔도 됩니다. 15%니까 뭐 한 15% 정도 타면서 단가를 낮춰 놓는다라고 하면은 뭐 요 구간까지 25,000대까지 낮아지겠죠. 그리고 저는 정고점 한 3만 원대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사실 로봇주 중에 실적 뒷받침되는 건 몇 개 없습니다. 뭐 SPC나 뭐 고영이나 뭐 이 정도뿐이지 뭐 레인보우나 뭐 다른 종목들 다 보시면 사실 실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CMS 같은 경우 여러분 신혜경님께서도 이 구간에서는 그냥 과감하게 매수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 종목이 좀 올라왔네요. 재생에너지 올려주셨고요. 시골길님께서 김민주 전무관님 CS윈드 51,100원에 20% 향후 매도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자, 오랜만에 이제 재생에너지 공략을 하신 것 같은데 진입 타점 나쁘지 않고요. 이제 풍력적으로 하셨습니다. 국내 뭐 재생에너지 정책이 불고 있는 거 에너지 강국을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마 강력한 정책 시그널인 것 같고요. 뭐 풍력 쪽보다는 태양광 쪽, 특히 대명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휘날레가 있었고, 뭐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오시아이 홀딩스까지도 사실상 미국에 있는 이슈에 따라서 조금 움직였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기간 횡보할 때 변곡점 부분에서 접근을 하신 것 같고, 뭐 CS윈드의 올해 실적 영업이익률 10% 정도 됩니다. 기본적 분석상 펀더멘탈 문제 없고요. 재무 문제 없습니다. 이제 그럼 펀더멘탈도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이냐?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최상단에 뭐가 있다? 탈탄소가 있다. 뭐 다 정리를 해드렸죠. 탈탄소 아래 친환경이라는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안에 뭐 풍력, 태양광, 수소, 순환매로 들어가고 있고 원전이 올해 좀 휘날레가 됐고 이 차전지도 한 카테고리의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뭐 지금 뭐 큰 손실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최근에 좀 수급 동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올라올 만한 게 대차 잔고가 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럼 공매도가 좀 쌓여 있는 부분에 관해서 크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CS 윈드 밸류 비싸지 않고요. 실적 기반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선행 포워드로 한 7배 정도 되거든요. 문제 없죠. 자, 그러면 목표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기준으로 목표가 한번 잡아보자고요. 그리고 하방 경직성 지수가 좀 높으니까 뭐 조정받으면 좀 내려오겠죠. 뭐 CS 윈드만 내려오겠어요? 다른 것도 다 내려오죠. 그때 누가 잘 감내하고 누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갈리는 거예요. 손절할 것이냐, 조금 인내하고 버틸 것이냐, 추가 매수할 것이냐.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43,000원 정도는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손절매 형태로 접근하실 수도 있으니까 뭐 개인적으로 손절매 형태의 종목이 어울리지는 않는다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좀 기다리시면 55,000원, 6만원까지는 갈 수 있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밖에 좀 보이지 않고요. 지금의 거래량으로 좀 본다면 7자까지는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 된다. 1, 2차 나눠서 좀 선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55,000원 정도 1차, 좀 더 가면 6만원까지 내다보시면 되고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다. 비중 20%니까 43,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최근에 속도 많이 물어보세요. 속도가 빠르진 않을 겁니다. 조금 더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양봉 플레이가 다음 주에 좀 이어진다면 속도도 가능하니까 2, 3주 이내에 아마 목표가 1차 정도는 도달하지 않을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킴님께서 유한양의 20% 11만 6천원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한양의 11만 6천원. 그럼 뭐 거의 지금 가격이네요. 자, 11만 6천원이면 뭐 요 정도 되겠죠? 그렇죠? 저는 유한양행은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빠지면 사면 빠질 때 사면 빠질 때 사서 기다리면 뭐 계속해서 수익을 주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어요. 11만 6천원 매도 시점. 사실 2분기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 혹은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억 정도 버는 유한양행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시총이 한 8조 8.85 그래서 한 지금 보시면 딱 한 PER 한 8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2배 정도, 15배 정도 같이 간다라고 하면은 뭐 2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 2분기가 일단은 확인이 돼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2분기가 자, 유한양의 2분기가 뭐 400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1분기, 2분기 더하면은 480억, 약 500억이니까 하반기 때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의 1,000억 가까이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부터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최근에 바이오나 이쪽에서 바이오 쪽이 좀 수급이 그렇게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간 미국 바이오텍에서 계속해서 뭐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바이오 쪽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쪽 섹터가 이제는 좀 관심을 받아도 된다. 그 전까지는 뭐 트럼프 약관 인하에 대한 뭐 행정명령 이게 한 1년 넘게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시간을 벌었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의 수급은 더 좋아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저는 한 두 군데 정도 그 매도 타이밍을 지정해 두겠습니다. 일단 이 구간 13만 7천 원 그리고 이 구간 15만 원 딱 이 구간까지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깔끔하게 수익으로 보일 수 있다. 이 구간이 그렇게 어려운 구간은 아니다. 왜냐? 작년 같은 실적에 봤을 때는 거의 50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지금 1,000억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다시 신고가 트라이까지도 가능하니까요. 유한양행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참 이 종목도 요즘 화두죠. 우리 킴님께서 아니죠 2차장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아이디가 2차장이네요. 포스코홀딩스 27만 5천 원에 13%입니다. 종목을 40만 원 터치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잘 사셨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굉장히 기술적인 거 고뇌를 많이 하시고 주봉, 월봉, 일봉 이런 것까지 다 참고를 하고 뭐 2차 전지로 포스코홀딩스가 늘 말씀드리지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장을 호도하는 거고 지금의 포스코홀딩스의 상승은 역시나 열연 관련한 반덤핑 예비 판정이죠. 열연에서 이제 냉연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우선 뭐 예비 판정이 나왔다는 것은 긍정적이죠. 그 다음에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중국 쪽의 반대급 부채를 좀 보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 어찌됐든 조강 생산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틀림없는 사실인데 어찌됐건 국내 정책도 철강 살려야죠. 죽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여러 가지 펀더멘탈적인 상황이 바닥 국면에서 기술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지금 나가는 차트 모습은 포스코홀딩스의 월봉 모습인데 이제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여기를 이동평균선들이 굉장히 밀집돼 있고 아직 골든크로스의 선행성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으로 좀 보고 한다면 투자 기간을 길게 잡아야 되는데 이제 일봉이나 주봉 기준으로 조금 추세적인 안착 내지는 돌파를 좀 더 할 수 있을까? 기관 쪽에서 평균 목표가는 우리 이 차장님 높지 않습니다. 뭐 36만 원, 33만 원 정도 제시돼 있고 40만 원을 본인이 조금 생각하시고 있는데 아날로그적으로 김민주 전문가의 생각 어떠냐, 또 빅데이터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 저는 가능해 보입니다. 40만 원 정도까지는 지금 주봉에 제가 몇 가지 기본선과 회기선을 좀 그어놨는데 가능해 보이고요. 단지 포스코홀딩스가 여러분 지주사격으로 그렇게 싼 주식은 아닙니다. 지금 선행포고도 15배, 16배고 영업이익률이 2%, 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중국의 반대급배 수요라든지 열연 아까 예비 판정이라든지 좀 우호적인 상황으로 가는데 그리고 뭐 관세 부분에 대한 것은 철강 알루미늄 이미 다 선반영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단지 속도도 괜찮고 그 주가도 조금 오르막에 있는데 쉬어가는 타이밍들이 있을 거예요. 그 쉬어가는 타이밍이 한 33만 원 1차적으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마디가 저항, 어림수 저항 35만 원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아마 증권사에서 뭐 수식 숫자로 제시를 해서 33만 원, 36만 원 제시했겠지만 저는 넘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목표가를 아까 40만 원 갈 수 있느냐 물어보셨으니까 그 가격에 동의를 하는데 시간이죠. 이제 눌렀을 때 다시 한번 주도력이 지금 100이라고 치면 적어도 2, 30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사이드 쪽으로 소외돼 버리면 순환매에서 조금 뒤처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거든요. 수급 상태, 지금 기술적 반등 모두 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눌림목에서 아마 감내해야 될 그 범주가 좀 있을 거예요. 다시 뭐 본존으로 지금은 한 차례 좀 돌아올 수 있고 거기서 이겨내면 다시 한번 35, 36 거기서 또 한 번 이겨내면 40만 원. 조금 어깨에서 팔면 한 38, 39 이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0만 원 이상 가는 것은 뭔가 조금 이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뭐 좀 붙어준다든지 이런 곁다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은 40만 원 한 단계 아래 어깨 정도에서 정리하자. 목표가 38만 5천 원 제시 들어가고 따로 손절가는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레드봉님께서 네페스아크 25,500원 18% 25,500원이면 좀 가격대가 좀 많이 높네요. 자, 지금 반도체죠.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 최근에 반도체 쪽은 좀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네페스아크 사실 18% 정도라고 하면은 좀 비중이 어느 정도는 있으신 편이고요. 자, 그리고 네페스아크 최근 보시면 네페스아크 자, 네페스아크가 요 구간이죠. 자, 보시면 사실 최근에 좀 수급이 들어오긴 했어요. 그렇죠. 뭐 상한가 가는 흐름 나와주면서 최근에 요 구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가격 자체가 25,500원이니까 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8%. 근데 저는 이거 봤을 때 이 반도체 쪽은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 박스권이잖아요. 그렇죠?
현재 이 박스권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아마도 여기서 바로 돌려나가는 흐름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 한 번은 이렇게 좀 아예 다시 한번 이 구간까지 해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번은 여기서 사는 거는 이쪽에서 사는 거는 자, 한 요 구간까지, 자, 한 이 구간까지 한번 자, 보이시죠? 11,000원대까지 한번 손절 라인 들여보고, 저는 한번 이렇게 빠진다. 만약에 시장의 뭐 흐름 내에 있어서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좀 이번에는 좀 강하게 매수하시고 나서 저는 이 뒷부분의 반등, 추가적인 반등을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여기까지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 문제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한번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은 이 수급, 그냥 들어온 수급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끝내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먼저 무너졌겠죠. 하지만 그 무너지지 않고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번에 한번 반등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 있죠. 자, 17,000원대까지는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강하게 좀 매수를 해야지, 한 12% 정도 매수한다면 총 30%잖아요. 특히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향후 한 2, 3개월 내로 저는 다시 한번 사이클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이 구간 있죠? 자, 요 구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구간 한 12,000원대에서부터 혹은 11,000원 다시 한번 이 구간을 줄 때 저는 한번 강하게 매수해서 이번에 단가 낮추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17,000원, 예, 저는 요 17,000원대까지만 단가 맞춰 주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엑시트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동박 종목 올라왔네요. 유리기판도 올라왔고, 정용숙님께서 SKC 106,000원에 단기, 중기, 장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다 해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네, 뭐 단기하고 중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장기 뷰에 관해서는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장기 뷰를 본다는 것 자체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최근에 뭐 말레이시아 지분 매각 이야기도 좀 있었고, 여기 좀 시끌벅적해요. 그 다음에 그 횡령 배임 그 이야기도 있었어요. 사실 직원의 도덕적 해이기 때문에 그 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요. 기업 자체에. 그런데 어찌됐건 이런 게 좀 노이즈를 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회사 쪽에 보면 넥슬릭스, 그 다음에 앱솔, 유리기판, 뭐 동박. 최근에 동박 쪽, 전지박 쪽 공급 계약이 있었고요. 1조 원대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들어 올려졌는데, 유리기판에 사실은 모멘텀을 좀 타고 작년에도 갔고 올해 연초에도 좀 갔는데 지금은 좀 글쎄요입니다. 왜냐하면 SKC의 이제 실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거 보시면 너무 매출액이랑 실적이 같이 내려갔거든요. 당연히 2차 전지 부분에 관해서 안 좋았고, 전지박 동박 부분에 관해서도 안 좋았고, 유리기판에 관해서도 여러분 이 회사가 아직 돈을 막 벌고 있는 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년 내내 적자예요. 작년에도 2,700억 적자, 올해도 2,000억 적자, 내년에 돈 버는데 378억. 그것도 단기 순이익은 적자죠. 이렇게 되면 어찌됐건 시장에 지금의 밸류를 적정평가를 부여받을 수가 없죠. 이거는 그래서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주주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실적은 기업이 주주한테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주주나 전문가가 증명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실적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성장 산업들은 자, 뭐 동박이나 전지박이나 유리기판이 어떠냐? 지금 재평가 단계거든요. 유리기판도 이제 재평가로 들어갑니다. 시장은 가장 비이성적인 시세가 날 때가 언제다? 모멘텀 단계. 막 10배도 가고 5배도 가고 좋아요. 그래서 로봇 종목들이 막 가는 거예요. 실적은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을 왜 조심해야 되냐? 재평가 단계에 들어가면 그 밸류의 타당성 부여가 안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공매도 타겟팅이에요. SKC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미끄러져서 내려왔고, 자, 적어도 하반 경직성을 보시면서 진입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조금 바닥에 대한 하방 경직성의 강도가 어떨 것이냐. 그 다음에 현재 상태의 수급이 어떨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그 속도가 붙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10만 6천 원이니까 가격 저항이 강한 구간에서 사시지는 않았어요. 네, 부담 없는 가격에서 분명히 저가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언제쯤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아마 내년 돼야 될 겁니다. 내년 돼야지만 올해 뭐 4분기나 1분기부터 조금 변곡을 안착하고 추세적인 우상향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제 뭐 유리기판의 모멘텀도 예전만 못하죠. 뜨뜻미지근해와 유리기판 종목도 제가 계속 조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시장의 재평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몇몇 특정 인플루언서들이나 유튜버들이 너무 많이 부추겼다. 대변적에 관해서 유리기판은 지금 누가 상용화한다고 합니까? 삼성전자가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올해 안 나옵니다. 지금 내년에 나올까 말까 한 건데. 그렇죠? 그러면 답은 나와 있는 쪽이고. 자, 이 종목은 그러면 단기는 어떻게 보냐? 12만 원 정도로 보셔야 될까요? 이동평균선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여러분들 넘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네. 자, 변곡점까지 붙는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 변곡점에서 오늘 공개방송할 때도 그랬죠. 오늘 제가 16시에 찍어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변곡점이 안착해서 눌린 종목을 볼 것이냐? 추세적으로 올라가서 눌림목에 있는 종목을 볼 것이냐. 이 세 가지인데 지금 SKC는 밑에 있는 매집 단계를 거쳐서 변곡점까지 단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단기 목표가는 12만 원에서 레인지 범위 12만 5천 원이 될 것이고 중기 목표가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13만 5천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지금의 상태에서는 펀더멘털적인 요소나 이런 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목표가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방 경직성도 리스크 관리하셔야 됩니다. 주가 한번 미끄러지게 되면 조금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안 하겠습니다만은 9만 원대 잘 지켜지는지도 확인해라. 1차 목표가 12만 5천 원. 그 다음 중기 목표가 13만 5천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전화 연결 되어 있네요. 네.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이랑 그다음에 매수 단가 비중 말씀해 주세요. 예, 카페 24, 네. 51,800원, 네. 18%요. 51,800원, 18%. 카페 24 같은 경우는 사실 사기가 좀 쉽지 않은 종목이었는데, 좀 어떻게 좀 사셨나요? 추천 올라갈 때 이거 좀 괜찮다 해서 네네네. 좀 샀는데, 좀 사고 나서 조금 모르더만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언제쯤 매수하셨는데요? 산지는 이번에 얼마 안 됐어요. 6월 말쯤에 사셨군요. 네. 그러니까는 카페이사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부터냐 정말 요 구간이죠. 2023년 한 12월.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속 봐왔던 종목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이제 카페이사 같은 경우가 유튜브를 만나면서 그리고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주가로 나왔다가 최근에 한 1분기 실적이 살짝 좀 미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강하게 하락에 나온 이후에 그리고 나서 지금은 쌍바닥 보여지고 난 후 사실 좀 반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구간에서는 지금 이 구간이겠죠. 51,800원이니까 6월 말쯤에.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이제 하락하는 거는 다른 새로운 테마가 좀 나왔잖아요.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고 그리고 카페이사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을 2분기 때는 무조건 충족시켜 줘야 돼요. 자, 그런데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2분기가 굉장히 잘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100억, 60억에서 114억이니까 거의 뭐 더블 가까운 이익 자체가 굉장히 질이 좋아지는 거죠. 매출액은 100억밖에 늘지 않는데 이익 자체가 더블 가까이 는다라는 것은 이익의 성질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잠시만요. 여기죠. 자, 이 구간에서는 사실
저는 매수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구간에서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한 번은 뭐 살짝 뭐 이렇게 좀 내려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저는 뭐 실적 발표되기 전에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이 구간에서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지금 이제 7월달 됐잖아요. 7월부터 이제 8월달까지 이제 실적 시즌이에요. 근데 제가 카페이사 같은 경우가 아마 7월 말 혹은 8월달 8월 초, 7월 말쯤에 실적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24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지금 시가총액이 봤을 때는 뭐 1조 정도 넘고 있는데 사실 한 3조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게 지금 카페24가 말하고자 하는 즉 사업군에서 말했던 부분들이 정말 잘 실행이 됐을 때가 한 3조까지 바라보는 거고 안 되더라도 저는 1조 5천억에서 2조까지는 가능한 부분. 현재 시총이 현재 얼마입니까? 지금 보시면 1조 1천억이니까 이 구간에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 살짝 빠졌다라고 하면은 한 10% 정도, 13, 15% 정도는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장이 원래 그래요. 지금 예전에 오르지 않았던 뭐 가치주가 오르고 금융주가 오르고 보험주가 오르고 은행주가 오르고 뭐 배당주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많지 않아서 뭐 카페이사 같은 성장주, 인터넷주 이런 종목군들이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이런 거 사야죠. 예, 빠졌다고 손절? 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는 매수로 접근하시고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 때까지만 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좀 잡으면 되겠습니까? 네? 실적 발표할 때 네네네. 그 좀 단기 그 목표가가 얼마쯤? 일단 실적 발표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요 구간이겠죠? 지금 요 전고점까지 62,000원 요 구간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분기가 워낙 지금 1분기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잘 보시면 이걸 좀 간략하게 한다면 지금 이거예요. 여기서는 역헤드앤 숄더, 여기는 헤드앤 숄더죠. 그렇죠? 여기서는 다시 역헤드앤 숄더로 가면서 이 부분까지 또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니까요. 카페24 62,000원까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날마다 부자님께서 올려주셨고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두산 테스나 10%에 37,000원입니다. 12% 손실 중인데 더 기다려야 할까요? 뭐 그렇게 큰 손실 아니신데요? 왜 이렇게 겁을 내셨을까요? 변곡점에서 이동 평균선을 좀 보고 사신 것 같고요. 이제 밑에서 조금 샀기보다는 변곡점 돌파를 좀 노리면서 접근을 좀 해봤고, 기술적으로 분명히 최근에 사셨고 5월 30일 날 뭐 거래량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약간 솟아있는 양봉이 하나 있어요. 200만 주 정도. 쉽지 않죠, 날마다 부자님. 이동평균선을 약간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여러 어떤 기술적인 내용들이 잘못됐다, 뭐 이런 이야기보다도 잘못된 것도 많거든요. 뭐 카톡방, 텔레그램방.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각자의 노하우에 맞게 접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술적인 거는 뭐 제아의 고수에 있는 분들이 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좀 급했다. 그리고 좀 운이 없었다. 네. 한 차례 좀 눌림목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근데 종목이 이제 한 12% 빠지니까 손절 라인이 좀 짧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던 거죠. 지난번에 25,000원대 여기죠. 여기까지 빠지셨을 때까지 좀 견디신 것 같은데 잘 견뎠고, 사실 더 내려갈 수도 있죠. 왜냐면 뭐 코스닥과 코스피의 괴리율 맞추기가 조금 진행되고, 지수 대비 덜 올랐던 섹터들,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뭐 제약바이오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그리고 여러 가치주들이 뭔가 키 맞추기를 진행한다면 지수가 빠져도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달고 내려가요. 막 줄줄줄. 그때 결정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2%에 대해서 손실 중인데 고민이 있다는 것은 손실의 범주가 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나는 기다림에 관해서는 요 15% 안짝으로 좀 승부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 저는 한 20% 정도까지는 버티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론 종목에 따라서 틀립니다만은 20%는 가뿐하게 수익을 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두태는 사실상 종목이 왜 떨어졌느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두태는 늘 말씀드리지만 두산테스나는 테스트 검사 시간당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사실상. 그런데 지금 뭐 고객사들 어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도 있었고, 안 좋죠. 수율도 안 좋으니까 당연히 가동이 안 좋아지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떨어진 케이스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좋아진다고 하는 쪽인데,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 매집을 거쳐야 되는 쪽이죠. 단기 반등세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올라갈 겁니다. 더 올라갈 텐데, 속도적인 측면인데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속도가 두태는. 네. 약간 애매합니다. 3만 원 정도를 강하게 돌파해야지만 더 갈 수 있거든요. 기관 쪽에서 목표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3만 1,000원, 3만 2천 원인데 저는 조금 더 보고 있어요. 누가 맞는지는 나중에 증명될 것 같고, 단지 시간 보유로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 보유, 자 보십시오. 날마다 부자님, 내가 한 달 정도를 보유한다, 2달 정도를 보유한다. 그 안에 대외 변수랑 매크로 변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매달 나오는 CPI, PPI부터 시작해가지고 PC까지 전부 다 매크로 변수가 있고, 대외 변수 자고 일어나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 말 바뀌고 대외 변수가 불죠. 그러면 그때 종목이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택해야 될지 그거부터 결정하십시오. 그거부터 결정해야 되고, 저는 지금 단에서 굳이 손절매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듭니다. 굳이 이 종목은 손절매를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리고 손절매를 하실 것 같으면 조금 더 빨리 잡으셨어야죠. 손절을 한 22,000원 정도에 채우고 접근은 25,000원 정도는 하셨어야죠. 그러면 10% 좀 넘어가면서 손절을 치고 감내할 수 있을 텐데, 3만 원대 진입을 하셨으니까 이건 22,000원이 깨져야 손절의 정석이거든요. 감내 범주가 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본 본봉으로 쪼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 결론, 시각적 오류나, 제가 말씀드렸죠. 석사 논문 쓸 때 쓰는 건데, 시각적 오류나 기관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일봉이나 분봉으로 가는 게 속도가 빨라지는 측면이 아니에요. 그 제한된 시간에 승부를 보겠다는 거지. 이거는 저는 보유 의견 좀 드리고 싶어요. 목표가 35,000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붙을 겁니다. 그 언저리까지 붙고 나면 다시 한번 종목 상담을 해주시고, 너무 겁먹지 말고, 차라리 이거는 손절보다는 밑으로 떨어지면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자, 구나리님께서 동국제약 29,000원에 20%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5년째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5년이라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겠죠. 자, 보시면 29,000원, 지금 제가 창을 열었지만 이 구간에서는 29,000원이 안 보여요. 자, 그만큼 2020년, 2021년 아마 코로나 때, 그때 아마 주식을 처음 시작하셨던 분 같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은 한 5년 동안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바뀌셨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지금 여기 딱 보시면 물론 이게 지금 지나온 이후에야 좀 보이겠지만, 여기가 딱 헤드앤숄더였어요. 그렇죠? 헤드앤숄더였기 때문에 딱 요 하락하는 구간이었고, 그래서 뭐 지금 그걸 뭐 논하자는 게 아니라, 여튼 그러면 과연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지금 18% 정도의 동국제약을 가지고 있는 상황. 그런데 지금 보시면 동국제약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애경산업을 인수해서 스킨 좀 화장품 쪽으로 간다든지 그러한 부분들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사실 그 예전부터 2022년서부터 올해까지 실적은 계속
증가했어요. 이익도 계속 증가했어요. 다만 뭐가 빠졌냐? 빠진 거는 시장의 PER이 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PER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동국제약이 가지고 있는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이 제약 바이오세타 특히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치료제나 이런 것들은 그냥 파는 업체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에 플러스 알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경 산업을 뭐 인수하면서 화장품 쪽을 진출하려고 하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자회사나 이런 것들도 상장시키고 뭐 그런 것을 하면서 자신들의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가치 평가에서 좀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분기 실적도 뭐 그닥 나쁘진 않아요. 뭐 돈 잘 보고 뭐 조단위 뭐 1,000억 가까이 버는 업체 그리고 지금 현재 PER 8배 정도면 충분히 적정한 주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춘다? 사실 전 그것보다 한번 인정을 하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 이 구간에서 사고 난 다음에 이 5년을 버텼다는 거는요. 사실 그냥 방치했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좀 공부를 했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좀 매수나 이런 것들을 하셨겠죠. 하지만 그냥 내가 높은 구간에 샀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올라오겠지라고 지금 기다렸던 거라서 저는 이게 여기서 만약에 밑에서 사서 추가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잘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저한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만약에 이 종목이 그나마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에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다행히 내가 이 구간에 사가지고 매수를 해서 나갔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한두 번 반복돼서 그럼 이렇게 되겠네라고 하는 걸로 한번 잘못된다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더 크게 손실이 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느 구간에서 뭐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 낮춰가지고 엑시트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는 그냥 실패를 인정하고 어느 정도는 한 반 이상은 손절하고 차라리 지금 다시 좀 바뀌어져 있는 분위기 그 구간에서 새로운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대답을 하는 게 전문가 입장에서도 조금은 좀 그렇지만 한 종목 내가 잘 모르는 종목에 5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또 추가 매수해서 기다린다 좀 무모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걱정스럽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정말 내가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요 구간 있죠. 자, 한 이 정도 구간 17,000원대 요 구간에서 한번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롤링 하는 거죠. 18,000원에도 팔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에서는 실패 인정을 하고 다시 종목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때 다시 종목에 대한 어떤 상담이나 이런 거 한다면 그때는 조금 더 다르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셨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무슨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테크위입니다. 테큐인. 우리 단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41,500원에 20%입니다. 뭐 좀 도와드릴까요 시청자님? 시원하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예, 한 10% 정도 그 추가 매수를 하는데 오늘 그 선물 만기라서 딸하고 생각을 중인데 정원이랑 의견이 듣고서부터 전화드렸습니다. 잘 하셨고요. 보니까 뭐 저는 다 알아먹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약간 사투리가 있는데 예.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서 저도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머뭇거렸다가 하신 것 같은데 그 41,500원의 진입 타점이 특별하게 잘못되시지는 않았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좀 하신 것 같고 올해 연초에 사셨죠? 시청자님? 예, 맞습니다. 그죠? 예, 2월경에. 예, 3월
3월경에 그러신 것 같아요. 뭐 잘 하셨고요. 비중은 지금 20%인데 사실상 뭐 실적이나 큐브 프로보 이런 거 다 보시고 사셨을 것 같고 삼성전자에 뭐 양산 매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연구를 좀 하신 것 같고 삼성전자에 장비 수주하신 거 그런 것도 보신 것 같고 올해 영업이익도 괜찮고 뭐 그리고 2026년에 더 긍정적인 뷰가 있다고 하니 DLP 쪽 장비입니다. 양산한다고 하니 사신 것 같은데 주가가 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이제 내려와 버리니까 좀 답답함.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잖아요. 지금 실적도 있고 밸류도 별로 비싸지 않고 주가가 이제 미끄러지니까 좀 답답한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시청자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제가 주봉 좀 그어 놓은 건데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이런 거 다 보실 것 같거든요. 저랑 그 의견을 한번 교환하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문제가 딱히 있진 않아요. 밸류나 펀더멘털이나 수주나 올해도 수주가 있었고 그럼 주가가 왜 내려왔냐? 사실상 그 작년 7월에 갔을 때 이 장비로 갔던 주가에 대한 희석이거든요. 희석. 그러니까 뭐냐? 약간 고점으로 갔던 것을 녹여주는 과정. 그 녹여주는 과정에서 이제 하방 경직성이 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승부예요. 승부인데 그래서 시청자님이 이제 추가 매수를 좀 할까 하다가 옵션 만기일에 변동성이 있으니 안 하셨다. 맞습니까, 시청자님? 예.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시청자님 이렇게 좀 아시죠?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더 어떻겠습니까? 예. 저는 좀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주봉 모습인데 예. 이게 26,000원이 좀 깨지면 사실 좀 불안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런 생각에 지금 동의를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미가 너무 많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에 종목에 개미가 좀 많이 붙어 있으면 반도체 쪽은 아직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고점 상단이면 상관이 없어요. 자, 보시죠. 예. 이수페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오늘 신고가 갱신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차익 실현하냐고 눌러도 개인 투자자들 붙어도 종목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조선방산 원선이 그래서 고점 상단이라도 눌리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서부터 이끄는 장세, 스토리 내러티브가 만들어진 건데 테크인 같은 경우는 아직 바닥권이기 때문에 개미가 많이 있으면 외인이나 기관들이 수급을 넣어서 이걸 끌어올리겠습니까? 안 끌어올리죠. 예. 그러니까 테크인은 대처장고도 많고 공매도도 많아요. 예. 종목이 맞습니다. 예. 매수를 할 위치가 맞지만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저도 이 주봉의 이동평균선이 보이고 주봉의 저가 26,400원대 한 번 더 사서 단가를 좀 낮추고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고민도 좀 해보고 비중 축소도 해서 더 가져가는 것도 고민을 해볼 것 같은데 이거는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26,500원 무너지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수가 높다 아닙니까? 그죠? 예. 혹시나 코스피가 내려오면서 코스까지 끌어내려버리면 이게 더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손절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좀 기다리고 대신 이제 올라올 때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하시죠. 한번 딛고 올라설 때 차라리 요 주봉 21선에 33,000원은 넘어갈 때 좀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한 5% 해서 예. 한 4만원 조금 넘어가면 비중 축소하고 그죠? 예. 비중 한 15%만 들고 가서 한 5만원까지 들이받아 보는 거. 이건 나쁘지 않은 전략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 지금 가장 고민하시는 거는 요 밑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고뇌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조금 확인하고 하자 이렇게 좀 권장을 드리고 예. 차라리 33,000원에 완전하게 안착된 모습을 보고 조금 더 하방 경직선을 확인하고 하자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요. 목표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뭐 이거 4만원 넘어가면 충분히 46,000원 이 정도까지는 내용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5만원은 좀 어려워 보이고 지금 당장은 만약에 이제 변곡을 안착해서 조금 시간을 보내면 5만원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올해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33,000원 넘어가는 거 보고 추가 매수 예. 4만원 정도에 오면 비중 축소 그 다음에 최종 매도 목표가는 주봉 기준의 갭이 있는 46,000원까지 봐보자. 설명이 되셨습니까? 예. 예. 우리 시청자님 설명이 되셨을까요? 예. 예. 이해했습니다. 예. 네, 설명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조금 미진한데 자, 뭐 여기까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게 뭐큰 기대 수익률은 아니지만 기대 수익률을 높이고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드려보자면 자 하고자 한다님께서 안녕하세요. 루닛 6270원에 30%입니다. 탈출 가능할까요? 손절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자, 루닛 6만 원대죠? 다 6만 원이니까 뭐 요 구간이네요. 자, 지금 현재 보시면 루닛 같은 경우는 뭐 AI 관련 의료 AI 쪽으로 해서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2025년, 2026년,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 쪽에 해서 아마 흑자 전환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빠진 거는요, 뭐 얘만 빠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AI 관련된 관련주들이 좀 빠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보시면 지난 3월서부터 4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지금 단계적으로 내려와서 이 구간을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저는 루닛을 한번 이렇게 좀 다르게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면요, 루닛이 지금 현재 자 잠시만요. 지금 분기 보고서를 보면 지금 1차, 2차 10이 찍은 게 있어요. 10이 찍은 게 있는데 전환 청구 기간이 일단은 5월 달, 그러니까 올해 5월과 6월 달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계속해서 전환가액이 좀 낮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54,000원대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지금 주가를 다시 한번 보면 지금도 계속 전환가액 조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전환가액이 지금 현재 또 52,000원까지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현재 루닛은 전환가액을 좀 낮추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구간에서는 뭐 갑자기 뭐 주가를 올린다거나 그런 거는 좀 없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 원은요, 지금 보시면 그게 크게 한 20% 정도? 뭐 그 정도 올라오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물론 뭐 10만 원대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렵겠지만 6만 원대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지금 요 하단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 다만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전환가액이나 그런 거 조정이 있기 때문에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조금은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 구간 5만 2-3천 원대 요 구간 1차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딱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런 형태, 지금 요 박스권 형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하단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단에 있는 그 구간은 잘 보시면 요 구간까지 한번 한 5만 4만 6천 원 혹은 요 구간에 한번 오면은 추가 한번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손절가는 요 구간까지 한 4만 3천 원에 손절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조금 빠르게 손절한다 생각하고서, 왜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째 또 무너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무너질 수가 있는 거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다시 돌려 나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5만 원대 중반 그리고 한 5만 원대 후반까지도 갈 수 있다. 다만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는 매수는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요 반등 나올 때 내가 가격을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 4만 5천 원대 그리고 4만 5천 원대 매수, 4만 2천 원대 손절. 요거 지켜서 추가 매수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반등 나오면 충분히 엑시트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카지노 하나 올라왔고요. 파라다이스입니다. 자, 우리 지금 김명진님께서 파라다이스 14,900원에 10% 매도가 부탁드려요. 가장 어려운 문제 질문 주셨습니다. 자, 수익 축하드리고요. 잘하셨어요. 진입 타점 괜찮고 뭐 12,000원대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13,000원대나 그나마 잘 타서 올라가서 잘 끌고 오셨고, 지금 뭐 수익 보니까 20% 걷더니 넘어가는 것 같고요. 뭐 30% 가까이 되나요? 네. 좋은 쪽인데 이제 매도가. 자, 저도 고민되고 우리
상담 올려주신 채택된 분도 고민하고 있고 슬슬 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파라다이스인데 그 올해 실적 자체가 괜찮고요. 해외 관광객 모멘텀이 계속 있고요. 뭐 중국 모멘텀, 중국인들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내수 경기 부양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좋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여러분 GK보다도 파라다이스를 더 선호해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파라다이스가 여러분 조금 아쉬운 게 배당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배당을 좀 많이 하면 돈 많이 버니까 좋을 텐데 글쎄요, 뭐 배당이 그렇게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여름 계절적 요인, 관광객 모멘텀 이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막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한번 슈팅 나갈 그 찰나가 됐는데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상담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조금 서둘러 볼게요. 한 종목 더 해드리고 싶어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는 데일리 흐름 체크가 중요합니다. 익절을 어디서 잡느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거든요. 근데 지금 자 보세요. 21선까지 이격도가 여러분 15,400원입니다. 일본 기준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죠. 강한 종목은 21선을 타고 갔다. 그러니까 21선까지 눌리는 걸 허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익 난 거 다 까먹죠.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일봉 5일선을 볼 것이냐 분봉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익절가를 17,500원 채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5% 정도 수익률 까먹는 거거든요. 저는 좀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7,500원이 정석으로 좀 판단되는데 이번 주에 주봉 종가 마감이 어디서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 하루 종가를 좀 보시고 18,000원이 깨지 않는다면 월봉 기준 박스권 돌파 한번 노려보죠. 지금 증권사보다 목표가를 높게 내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이 박스권 지금 제가 기본선과 회기선을 그어놨는데 돌파가 되면 2만원 넘어갈 때 미련 없이 까치밥만 남겨놓고, 그죠? 1, 2%만 남겨놓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가면 좋고 안 가면 익절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 18,000원 종가 마감 이상 되는지 보고 2만원 돌파 한번 노려보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수저님께서 한전산업 매수가 14,550원, 비중 10%, 추가 매수심에서 길게 끌고 갈 생각인데 수익주 보고 팔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목표가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전산업 14,450원, 비중 10%, 뭐 추가 매수해서 길게 끌고 간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4,450원 요 구간이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딱 이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면 바로 여기 보여지고 있는 지금 딱 저항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항대였다가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 돌파가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돌파는 할 수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돌파는 가능하다. 자, 왜냐하면 7월 달쯤에 계속해서 원전 관련 7월 말 되면 계속해서 원전 관련 뉴스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탈원전 내용 나올 거고 그러면서 한전산업 관련해서도 한전산업, 한전기술, 한전 KPS 이쪽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최근에 원전 쪽이 좀 쉬고 있는 거는 그동안 많이 올라서예요. 그렇죠? 많이 올라서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주도주 내에서 잠시 흐름이 좀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뭐 손절을 해야 될까?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기존의 주도주라면 저는 충분히 다시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다만 한 번은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어요. 밀릴 수는 있는데 13,000원대에서 12,000원대, 그렇죠?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만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죠. 좀만 더 한 번 더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이죠. 12,600원. 그다음에 한 12,600원까지는 매수 가능한 구간입니다. 사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돌려 나가는 흐름이 나와줘도 되지만 한번 빠졌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여기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누구나 그래요. 뭐 저도 그렇고요. 다만 이게 좀 추세적으로 더 오래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번 조정 보여주고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시청자분님께서는 금순지전님께서는 더 좋은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바로 갈 수도 있고 한번 여기서 눌렸다 갈 수 있는데 다만 제가 생각했던 그림은 다음과 같은 이런 그림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 앞전에서는 헤드앤숄더, 뒤쪽에서는 바로 역 헤드앤숄더가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런 식의 한번 흐름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사실 여러분들이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데 사실 목표가는 좀 실적주 이외에는요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관련해서는 저는 기술적으로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요 구간이겠죠. 한 16,000원대까지만 일단 1차로 보시고 만약 여기서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얘는 지금 현재 요 구간에서 자 16,000원이 바로 여기에요. 16,000원 월봉을 봤을 때 16,000원 그 다음에 18,500원. 그런데 이번에 데사이클에서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도 얼마 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이 구간을 넘어선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거지 이 구간에서 또 내려앉으면 또 이 구간까지 또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잘 체크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제 권한으로 우리 메인 PD님께 부탁드렸습니다. 대하 대표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살아갑니다. CIS 8,280원에 비중 10%입니다. 향후 전망, 추가 매수 타이밍 진단 부탁드립니다. 아이 사랑한다는데 해드려야죠. 뭐가 문제입니까? 네. 근데 대하 대표님 뭐 사랑한다는 코멘트 때문에 제가 듣고 선정해드린 건 아니고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중에 실적을 지금 자 2023년부터 계속 3년간 흑자를 찍은 기업 뽑아 보십시오. 다 털어서 뭐 장비, 소재, 부품까지 찾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뭐 양극재 따는 다 빠꾸고요. 네. 심지어 셀업체들도 세액공제 제외하면 AMPC 제외하면 뭐 LG엔솔이 13억 영업이익 썼다고 해요. CIS 여러분 실적 보시면 이거 매도하실 건가요? 8,200원에 지금 마이너스 한 10몇 프로 되시는데 작년에 5천억에 593억 찍었고요. 영업이익률 12%대 찍었습니다. 지금 부채 비율 53%에 유보율이 6,000%거든요. 지금 거래소 거래소 공시 들어가 보면 1조 원대 조단위 수주 잔고가 있었는데 줄어들어서 5천억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2차 전지가 스토리라인이 형성되면서 2023년에 인플로 유튜버들 많이 만들어서 갔어요. 경고 시그널 드렸죠. 사실 CIS나 PNT는 피해봤습니다. 왜 이 종목들이 이렇게 부침을 겪어야 되는지 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애널리스트들한테 이거 설명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장비 같은 경우는 맥시멈이 20배의 프리미엄을 받아요. 자 10배 주겠습니다. 10배. 그러면 CIS의 주당 EPS가 작년 기준으로 여러분들 780원이에요. 올해도 비슷한 실적이 나오거나 흑자 찍습니다. 왜? 1분기 때도 170억 찍었어요. 네. 어떤 기업이 지금 그런 기업 있죠? 1분기 때도 영업이익 흑자 170억 찍었습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전고체 생산 라인, 그죠? 공장 완료했고 퀄테스트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빨라요. 국제과제 선정업체고. 쿼터, 슬리터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투심의 문제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 PER 기준으로 9배밖에 안 되는 종목입니다. 올해도 비슷한 실적이 나오거나 제가 봤을 때는 주당 EPS 기준으로 800원에서 820원 정도 찍을 겁니다. 그러면 자 뭐 800원 주고 15배 줄게요. 그럼 이건 주가 12,000원이에요. 13배 주면 1,400원입니다. 사실. 적자가 없잖아요. 적자가. 그러니까 이건 투심의 문제고 손해를 본 거지 이 종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하방 경직성 찍었느냐 찍었습니다. 추가 매수의 타이밍은 지금이에요. 대하 대표님. 지금 해야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제가 최근에 그렇잖아요. 아날로그 분석을 하고 빅데이터도 부족하니까 속도 계속 입히잖아요. 자 100이 기준이라고 하면 101이 무조건 돼야 돼요. 그래야 속도가 붙습니다.
100 밑으로 돼 있으면 기준점이 100이라고 한다면 예시로 속도가 안 붙어요. 근데 CIS는 80 정도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추가 매수의 타이밍이 지금인데 속도가 좀 안 붙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지점까지 시속 30km로 달려가면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그래도 도달은 합니까, 안 합니까? 도달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면 지금이 타이밍이 맞으나 시간은 더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은 분명히 10,000원 갑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것이 최하 금액이에요. 잘 가면 이 종목은 자 9,900원 정도 가고요. 자, 이 주봉인데 여기서 지금 이동평균선에 8,500원대 저항이 있거든요. 여기 안 걸립니다. 그건 저만의 노하우예요. 바로 넘어갈 거예요. 바로 넘어가서 여기 불이 붙으면 9,000원대 후반 10,000원까지 갈 겁니다. 여기서 한번 눌림목 갈 거예요. 여기서 한번. 그럼 여기서 한 10,000원, 9,900원 정도에서 한번 털어주고 그러면 한 20% 수익 날 거예요. 7,000원대 단가 맞추면 한 30% 수익 나고 그 다음에 밀리고 반 팔고 반은 어디까지 도전하냐? 이건 11,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단지 시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돈은 묶이는 거예요. 단지 비중은 커졌고 주가가 붙게 되면 더 갈 수 있는 쪽들. 밸류 싸고 실적 있고 1분기 흑자 찍었고 2분기도 흑자입니다. 네.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2분기도 흑자예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멘텀만 붙어주고 투심만 회복되는 문제이지 다른 거 전혀 문제 없다. 1차 목표가 10,000원 설정해 드리고요. 2차 목표가 11,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생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린 날엔 우산을 써. 안녕하세요. 2주 전쯤에 하나생명 3,800원 10% 기억납니다. 그때 10,000원짜리를 한 10년 동안 계속 물타서 3,800원 만들었다라고 하셨던 분이 맞으실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하나생명 3,800원 10% 진단해 주셨는데 오늘 평단을 넘어서 반절 팔았습니다. 그때 본전하면 팔고 다른 거 보라고 하셨는데 정책 수혜주라서 남은 거 얼마나 더 들어봐도 될까요? 자, 그때 이후로 시장이 확 바뀌었죠? 네, 그러면서 하나생명 사실 저도 그 당시에 아마 저도 다른 방송에서 이거를 공략 종목으로 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상승을 해서 오늘 특히 급등 13% 그 전날 13% 오늘도 13%까지 상승하는 모습 나와줬죠. 자, 오늘 이 종목 같은 거 한번 남은 것까지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5,000원대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 요 구간이고요. 사실 정책주로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로 잘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PER 지금 3배 정도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3조 2천억 원 그리고 올해 버는 게 한 9천억에서 1조 사이니까 PER 3배라고 할 수 있다면 한 여기서 한 5배 그러면은 한 60% 정도 한 50% 정도는 50%는 아니구나 한 40% 정도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4,000원이니까 4,416 그러니까 5,600원 5,700원 딱 요 구간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구간은요 한번 여기까지 한번 가지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주로 그리고 또 PBR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요 구간 물론 이 종목 보시면 요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또 오늘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겠지만 뭐 주봉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아직까지도 한참 남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박스권 어느 정도라고 보여주면 1차 박스권이 바로 여기죠. 1차 박스권 여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5,000원에서 6,000원 사이까지도 한 5,000원대 중반까지 일단은 한번 1차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뭐 그 전에 매도하지 않고 잘 조언대로 버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수익 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최대 종목 상담을 한 것 같습니다. 알차게 해드린 것 같고요. 다 많은 분들 또 오시면 여러분들 또 압니까? 30분 더 연장될지도 모릅니다. 대신 그거는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오늘 생방송이기 때문에
1000명 넘어가면 우리 고민을 해보겠다. 자, 이제 히든카드 들어갈 시간입니다. 저의 히든카드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 교육적인 내용도 좀 가미했습니다. 여러분께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저는 오늘 히든섹터 금융지주 준비했습니다. 자, 금융지주에 관해서 이제 뭐 아까 이제 많은 전문가님들이 나오시고, 우리 박준희님 아까 보니까 전프로 잠깐 하시다가 인사하셨는데 잘 안내해 주셨죠. 근데 저는 지주사에 대한 공략을 조금 보류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의 선택은 틀림없이 마저 들어갔습니다. 금융지주사를 해야 된다. 고배당 종목을 해야 된다. 이제 뭐 최근에 노출을 좀 했어요. 저는 뭐 금융지주사들이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성공 전략으로 갔고, 고배당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강원랜드를 했는데, 모두 다 이제 수익 정리가 됐는데, 자, 최근에 이제 금융지주사들이 다 역대급 실적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자사주 소입, 매입하고 소각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고, 주주환원책 배당 강화해라, 밸류에이션 저평가다, 다 좋죠. 경기 방어주고 수급 우위 동시 보유하고 있고, 그러면 딱 밑에 줄 있죠. 고배당, 자사주, 저평가, 실적 랠리, 수급 우위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6가지 종목을 해봤는데, 오늘 교육 차원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어떤 종목일지도 한번 알아보시죠. 자, 히든카드 오픈해 주십시오. 자, 히든카드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뭘까요? 네, 다들 뭐 좋은 종목인데, 오늘은 저는 BNK 금융지주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BNK를 여러분들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교육적인 측면으로 준비했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KB금융은요, 잘 들으세요. KB금융은 자사주 확대가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글로벌 전략이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는 외화 수익, IB 비중 강점이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여기가 이제 복합금융 모델이죠. 강점이 있어요. 우리금융지주는 최근에 내부 통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양생명이나 AB생명 편입 조건으로 금융위에서 내부 통제 인프라 확충해라. 그게 1천억 규모입니다. 모르셨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금융지주는 구조조정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각자 좋네요. 그러고 마지막에 히든카드 BNK인데, 자, BNK 금융지주를 보시죠. 왜 BNK 금융지주가 계속 주가가 갔느냐? 당연히 뭐 밸류가 싸기 때문이고 배당을 더 하기 때문이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가는 지금도 익절이 되지 않으면 더 갈 수 있어요. 다른 종목들 지금 금융지주사들이 다 신고가잖아요. 이 종목 아직 못 갖고 계속 가고 있는 쪽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수급인데 여기는 개인 투자자가 아예 없어요, 여러분들. 네, 관심이 없습니다. 그 물량 누가 다 갖고 있냐? 기관에서 갖고 있어요. 1,100억을 이번 달에 샀습니다. 이번 달에만 1,100억을 샀어요. 그죠?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다 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개인 투자자 아예 관심이 없어요. 주가는 계속 쭉쭉 뻗습니다. 자, 왜 그러냐? 업종 대비 저 PER이죠. 그런데 이제 실적 문제가 좀 있었어요. 뭐가 문제가 있었냐? NPL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실채권이에요. 이 부실채권들이 은행도 다 늘었어요. 원래 1이 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 부산은행 BNK는 1.69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CCR 대손충당과 커버리지 비율이 84밖에 안 됐기 때문에 100이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다 개선이 됐어요. 4분기. 그리고 여러분들 뭐 주주 환원책 다 좋은데, 자, 밑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저게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해양수산부가 이전을 하게 되면 동방이나 KCTC 이런 종목의 수혜를 보는 게 아니고 BNK 금융지주가 수혜를 봐요. 제가 그래서 노출을 안 했는데, 최근에 BNK 금융의 업무보고 회의서를 보게 되면 해양금융의 그룹 차원에서 집중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정보예요. BNK 금융 최근에 업무보고 회의를 보게 되면 해양금융 집중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거 경제방송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BNK가 계속 간 거예요. 그러면 월봉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자, 17,000원은 신고가잖아요. 그죠? 기관에서 최대 목표치가 18,000원까지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부터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손절매.
가지고 계신 분은 익절 잡고 바이앤홀드로 신고가 도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붙어볼 만하죠. 지수가 혹시 떨어지면 금융주사들로 다시 올 거니까. 그래서 저는 내일 이길 시초가 이하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일단 17,300원 15가가 언저리 들었어요. 뭐 18,000원 넘어가면 던지고 까치밥 좀 남겨놓고 갈 때까지 가라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짧게 채우시죠. 13,800원 재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스테이블 코인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BK 정말 사고 싶은데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화폐로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죠. 미래화폐로 부상을 시작한 스테이블 코인이다.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국제시장 연계 도구로 활용한다. 또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가속화되고 있다. 굉장히 좀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도 다시 가지고 온 이유가 사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계속 그 안에서 종목군들이 지금 수단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대형주보다는 좀 소형주 위주로 좀 최근에는 종목군들이 좀 돌았죠. 지금 보시면 예전에 후보군이었던 NHN, KCP 같은 경우가 어제 상한가까지 가는 흐름. 그리고 다날도 굉장히 좋았죠. 다날, 그다음에 NHN, KCP, 또 카카오뱅크는 또 오늘 올랐죠.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지금 그 시가총액이 작았던 종목들이 먼저 오르고 이제 다시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으로 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든 카카오뱅크든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향후 흐름을 좀 잡아갈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든카드, NHN, KCP,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뱅크, 네이버, 다날, 신세계, INC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자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가장 큰 수혜가 네이버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거 갖고 있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상승의 운봉이라고 제가 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보시면 네이버가 이 구간에서 보여줬던 즉 지난 6월 18일 날 거의 18% 상승한 이후에 그 다음 날 보여줬던 그 흐름이 상승의 운봉입니다. 잘 보시면 시가가 4%도 시작했었고 고가가 6% 그리고 종가로 3%로 끝났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5일선이긴 하지만 만약에 3일선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 3일선 근방이거든요. 제가 아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3일선과 5일선에서 나오는 상승의 음봉이 가장 신뢰성이 있다. 신뢰성이 있다라는 것은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 상승의 음봉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시면 이게 거의 한 7% 정도 상승하고 그 다음에 또 한 9% 정도. 그래서 상승의 음봉이 나오는 이 구간이 대부분 이 5일선 구간 내에 상승하는 그런 구간 내에서는 매수 타임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종가 베팅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상승을 하고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상승형 음봉 그 구간 바로 이거 자, 이 구간에서 지금 뭐가 보여지고 있다? 바로 이 구간에서 횡보가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만약에 돌파가 나와버리면 이렇게 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전고점 돌파 30만원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고 제가 거의 한 1, 2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믿지를 않으셨습니다. 왜냐? 주가가 보여주는 게 약간 다른 흐름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이 구간에서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1차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 24만 원 보고 있는데 내용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지금 제가 좀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렸던 게 좀 큰데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겁니다.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뭐 시장 진출, 뭐 공식화나 네이버 페이 중심, 그다음에 사업 적극 추진, 뭐 네이버 두나무,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공동 개발 위해 협력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뭐 그 하나하나 다 재료고요. 전체적인 흐름, 방향성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시면 됩니다. 방향성, 우상향,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네이버다. 그래서 네이버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히든 카드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우리 전문가님 준비하셨군요. 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뭐 저도 관심이 좀 있거든요. 잘 가리라 좀 믿어보고요. 저 BNK요. 네, BNK이십니까? 여러분들 늘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뭐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만은 왜 종목을 선정할 때 고뇌는 안 했겠습니까? 기술적인 분석, 펀더멘탈, 수급 다 전문가들이 고뇌하고 하는 쪽이고요. 그것이 나랑 의사가 비슷하다면 진입하는 것이고, TV 방송을 보면서 그것이 의사가 비슷하지 않다면 보류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미국 증시가 좀 흘러내립니다. 지금 야간 선물 기준으로 뭐 흘러내리면 더 좋고요.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약간 올라서 뭐 돈 내고 보는 달러 인덱스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저는 뭐 유료 결제해서 보고 있는데 차트 모습 잠깐 잡아주시죠.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가고 있어서 조금 오르는데 조정 구간에 겁먹지 마시고 충분히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마무리하고요. 우리 전문가님 뭐 간단하게 코멘트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이 내 것만 좀 제발 좀 이렇게 안 가냐 뭐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 내가 이거 팔고 지금 하단에 있는 종목 팔고 지금 올라가는 거 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항상 그 안에서 엇박자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뭐 책을 피던가 아니면은 그 내용을 보면서 과연 지금 내가 이 종목을 봤을 때 좀 아닌가 아니면 지금 시장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게 아니라면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내 차례가 될 때까지 좀 기다리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올라오는 내용들에 봤을 때 질문하는 게 내 것만 안 가요, 내 것만 안 가요라고 하는데 당연합니다. 원래 지금 장세가 그래요. 예, 그런 구간에서 내 거 안 간다고 하면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매도해서 다른 거 갈아타면 또 그게 안 가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군들 내에서 정말로 종목이 아닌 거가 아니라면 일단은 버티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돈 빨리 벌으면 좋겠죠. 하지만 돈 빨리 벌으면 더 빨리 또 까먹을 수 있습니다. 예?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이해하시고 투자에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긍정 모멘텀 발휘하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더 힘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한밤 되십시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 리더 투자자문의 이영석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